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코인이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원래는 파이코인 뭐 스탠퍼드 대학도 나오고 그쵸,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파이코인의 본고지는 어디다? 약간의 미국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는 정작 파이코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드 수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미국이 약간 아래쪽에 랭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파이코인을 별로 알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으로 좀 느끼게 돼요. 우리가 볼 땐. 그쵸? 왜냐면 맨날 나오는 데가 똑같아. 뭐 중국, 그쵸? 중국, 그리고 또 뭐 베트남, 이런 곳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면서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약간 후속으로 나온 데들이고 중국하고 베트남이 거의 줄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파이코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노드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지금은 5위에 랭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그래도 무려 한 10% 정도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점유율을. 그래도 꽤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우리 파이오니어 4,700만 명이라고 따졌을 때, 아니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 노드에서 따졌을 때 우리가 그래도 랭킹 5위에 걸쳐 있다는 거는 미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전체 노드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또 뛰어나겠죠. 우리나라는 무려 20%나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17.84 해서 좀 꽤 높은 비율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한 수로 보면은 이 일본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실 미국에 대한 것을 뭔가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에 현지인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메일 제보를 종종 주시는 분이죠. 저랑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난 파이코인을 다 끝냈다. 하지만 파이코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좀 이해도 가고 공감도 많이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상원법 제도입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추진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내용이 뭘까? 좀 보면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규제에는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다. 최근에 미국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다시 도입했다. 이 움직임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고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신흥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제기, 그리고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봤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라 뭐죠? 파이코인도 이렇게 좀 한번 비춰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법이 법을 제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제도입한 것은 산업 발전에 적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난다. 그래서 암호화폐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성장하는 프로젝트인 파이 네트워크는 명확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명성과 무결을 이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이런 거 신뢰를 높이려면은 먼저 보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KYC 인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다루고 있는 보안이나 KYC, 그 다음에 뭐 해킹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이 다 무결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뭔가 좀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고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좀 추가적인 미국에 대해서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게 작년 기사예요. 작년 옛날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3월 기사입니다. 미국의 특허청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던 게 이제 호카뉴스, 뭐 사기뉴스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 파이 네트워크는 3월 달에 14일에 파이데이를 맞은 후에 공식적으로 4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코어팀 자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KYC 통과하지 못한 개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근데 요게 지금 3월 30일, 그러니까 3월 14일 이후에 내용이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 특허청에 파이 네트워크를 등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올렸던 내용인데, 근데 이분도 좀 그 얼토당토 없는 내용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과거에 이미 등록이 돼 있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냥 요게 뭐 의미가 그렇게 많이 큰가라고 봤을 때 그 의미의 결은 여러분들이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 네트워크는 옛날부터 이미 등록이 돼 있었다. 그거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파이파파 카페에 가보면은 캔리님이 올려주신 질문과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이 코어팀은 미국 특허청에 파이를 상표 등록했냐, 오래전부터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코어팀에 의해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음, 공식 로고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터넷 상점에서 개척자들에게 판매할 멋진 파이 코인을 만들고 싶어도 파이 로고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공식 파이 로고를 사용하려면 코어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파이 기호는 상표권이 없지만 파이 로고, 이것은 상표권이 있다. 그래서 위 사진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공식 파이 로고를 사용하는 모든 비즈니스, 코인 또는 당사자는 다양하다. 그들 대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으며 나쁜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볼 때 미국의 상표권 등록을 한 거는 이미 과거에 등록이 다 돼 있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만의 그 로고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이코인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사실 미국에 등록이 돼 있고 미국의 실질적으로 움직임까지 이렇게 눈에 띄게 막 생태계 매장을 받는다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뭐 아이폰인가 아이패드인가 좀 받았던 이런 내용은 있긴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인증했던 내용을 제가 본 적은 확실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은 명확히 찾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애플 매장에 정확히 얘기하면 애플 대리점 같은 그런 매장에서 파이코인을 취급을 했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실제 샀던 그런 사례가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거는 딱 언급을 해서 찾아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에 대해서 움직임 좀 더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약간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6월 16일인데 저번 달 6월 19일에 그 카페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활성 노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드 자체가 일단 12만에서 지금 20몇만까지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20몇만 늘어난 거, 20몇만원까지는 아니군요. 아무튼 10몇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본, 한국은 27,000인데 지금 요거는 현재요. 현재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자, 일단 제가 여기 숫자를 적어 드릴게요. 1위부터 5위만. 자,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이에요. 자, 27854 그리고 21047, 이게 6월 며칠자라고요? 6월 19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20893, 그리고 일본이 20730, 그 다음에 10771. 여기서 지금 한 달 대비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산을. 자, 보시면 한국은 거의 이 오르는 폭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4천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4천이 올라갔고, 중국 보면 중국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21047인데 순위로는 떨어졌는데 비슷하다, 노드 수는. 그 다음에 베트남 20893인데 베트남도 소폭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고, 미국은 지금 보면 거의 한 2배는, 2배가 아니군요. 미국은 2,000 정도? 2,000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많이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근데 미국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5개 주요 국가 중에는 그 다음 미국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봐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미국은 계속해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이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결국엔 이 노드의 힘, 노드의 파워를 알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보들아, 바보야, 넌 노드를 왜 안 하냐, 멍청하다, 너는 네가 레퍼럴 된다고 안 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좀 오해 아닌 오해 하시고 계신 것 같은 게, 파이코인을 저는 절대로 추천인 코드 이런 걸 받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의 영상에서만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제 거 추천인 코드 남긴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힐 만큼이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뭐 추천인 코드 굳이 입력하려면 이거 입력하시면 되는데 굳이 저는 입력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 또 노드를 어차피 모으실 분들도 많고 제가 그만큼의 뭔가 파이코인을 이렇게 열정지어서 열성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추천인을 모으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파이코인 미국의 움직임은 제가 딱히 막 이렇게 뚝 부러지게 움직임이 나왔던 이런 것들은 아니라서 일단 좀 보류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파이코인 관련해서 혹시나 미국에 대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특히 현지인 분들 그쪽에 계시면은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뒤에 나오는 주소로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